안녕하세요. 결혼할 수 있을까 유튜브 채널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는 문화기획자 컷하고 다시 하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결혼할 수 있을까 채널에 이제 컨텐츠를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는 손민우라고 합니다. 네, 저는 최 선배입니다. 제가 이 뱅이라는 거를 구매를 했어요. 이 뱅 구매한 거에 대해서 배경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 25살에 새로운 그룹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제 마루직이라고 하는 그룹인데 이 그룹은 대학교 때 친구였던 꾹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꾹이라는 친구가 이제 저를 마루직이라는 이 모임에 같이 하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게 됐단 말이죠. 같이 놀면서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구매를 하게 되었죠. 오늘은 뱅이라는 것만 갖고 왔지만 원래는 뱅이랑 루미큐브 이제 정식판 이렇게 두 개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민우 씨는 25살에 그 사람들을 만났는데 보통 남자 둘 이상 모이면 이제 음주 가무를 하거나 뭐 잘해야 뭐 당구를 치거나 조기 축구에 들어가거나 뭐 이렇게 보통 하는데 이렇게 정적이면서 건전한 놀이를 하게 되는 배경이 난 진짜 궁금해요. 이게 한국 사회에서 사실 흔치 않는 일이거든요. 25살 성인 6명이서 보드게임을 자기들끼리만 한다. 이건 상당히 저는 흔치 않은 일이라고 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제 개인적인 입장인데 네. 이 6명이 3명은 음주 가무를 즐기는 팀이고 3명은 그냥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음주 가무도 안 하고 그냥 모이면은 PC방 가거나 이런 팀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꾹이라는 이 친구가 키맨이에요. 캐스팅 보트를 꾹이라는 친구가 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뭐 돈이 뭐 어떤 자리에 돈을 계속 쓴다든가, 아니 힘이 제일 센다든가, 제일 잘생겼다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저희 중엔 잘생긴 친구가 일단 없고요. 네. 그리고 이 친구가 리레이션십에 뛰어나요. 그리고 이 친구랑도 친하고 저 친구랑도 친해요. 어떤 친구는 이제 뭐 나는 얘랑만 친해 이러는데 얘는 두루두루두루 다 친하다 보니까 일종의 중립국가군요. 예. 스위스 같은.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가 어디 쪽에 이제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모이게 되는데 특히 저랑 자주 놀아요. 제가 술 담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도 저절로 이렇게 건전한 쪽으로 이제 건전한 그룹 쪽으로 함께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건전한 친구 3명, 저 포함해서 3명, 그리고 꾹이 포함하면은 총 4명. 보드게임을 하기 가장 이상적인 숫자 4명이 완성이 되는 거죠. 보통은 25세 만나서 지금 민우 씨가 30대 초반인데 다 결혼하기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결혼하기 직전에 마지막 어떤 전환기적인 선택이 아닌가, 이 그룹의 어떤 형성 동일감을 유지하는. 그래서 마지막 쾌락치고는 조금 소소하지만 이게 아마 남자들끼리 할 수 있는, 한 명만 결혼하면 이게 끝나거든요. 보드게임방을 보면 왜 가는 거냐. 사실 보드게임은 뭐 역사가 오래됐거든요. 장기부터 시작하면 2000년 넘었으니까. 보드게임을 계속 해야 하는데 그것을 갑자기 방으로 만들어진 건 최근의 일이란 말이죠. 바둑을 하는 기원을 제외하고는. 그럼 요즘에 생긴 방들은 왜 생겼냐? 소비자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거기 가는가? 무슨 생각? 네, 궁금해요. 난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오기로는 엄청 혼자 살아왔는데 그렇게 강요를 받았고 근데 사회에 나와서는 협동을 해야 돼. 이게 뭔 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얘네가 어떤 협동심을 기르고 또 어떤 이 사람을 이해하고 이런 사람을 깊이 들여다보고 관찰하고 이런 것들을 기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게 좀 심리적으로 반영이 된 곳이 보드게임방이 아닐까 그럴 듯해. 라는 네. 학사의 분석. 저는 솔직히 대답이 마음에 드는 게, 네, 테니스라는 사회학자가 뭐 개마인 샤프트, 뭐 계절 샤프트에서 사회의 공동체의 성격을 여러 개로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협동을 하더라도 순수하게 공동체를 위해서 이익 없이 사심 없이 같이 어울리는 협동이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사회에서 지금 배워나가는 협동은 소위 팀플레이라는 거죠. 플레이. 우리가 뭔가를 해서 결과를 내고
내가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해야만 내가 가치가 인정받거나 가치가 없어지거나 한단 말이죠. 사회에서의 협동이란 거. 근데 지금 민우 씨가 얘기한 그 보드방에서의 협동은 비록 즐거움일지라도 우리 모두의 쾌락을 위해서 내가 뭔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익 없는, 사심 없는 연대가 그곳에선 가능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아주 사적이고 소소한 연대감이지만 재미를 위한 연대감, 소속감 그런 거를 키우기에는 괜찮은 것 같고, 아까 말했던 그 연대, 협동, 이 보드게임방에서는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 개인의 못함으로 끝나지가 않는다는 거. 전체에 영향이 되고 또 나에게도 영향이 되고. 그러니까 그럼 만약에 개인의 탁월함도 그렇게 막 탁월함이 드러나지는 않겠다, 그죠? 그렇죠. 이게 내가 뭔가를 잘하려고 해도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이게 운칠기삼이잖아. 운이 좀 따라줘야 되는 거죠. 그쵸, 그쵸, 행운이 그쵸.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얘네가 또 내 그거에 또 맞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갑자기 트롤짓 해버리고 이러면 뭐 이렇게 트럼프 카드 놀이처럼 네. 앞에 패가 좀 잘 나와요. 네. 우리 애랑도 요즘 이제 그 카드 게임을 가르치면서 제가 가르치고 있는 게 지는 법이거든요. 인생에서 우리 사회에서 안 가르쳐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실패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실패하면서 웃는 법. 실패하면서 웃어야 웃는 법. 된다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실패하는데 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좀 잘 사는 나라들은 일단 한번 패배하면 이제 루저 취급을 하거나 평생 루저죠. 네, 그리고 이제 자기 강박이 되게 강하거든요. 이제 그 자기 레벨이 높은 사람들, 수준이 높은 사람들, 자기 기대가 높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보드 게임은 일종의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쟁 없는 경쟁 같아요. 그러니까 즐거운 거지. 거기서 끝나는 거. 그렇지. 그리고 거기서는 피해자가 없는 거야. 그리고 약자도 없어. 그러니까 절대 약자가 없는 거죠. 그 판에 상대적 약자는 존재할 수 있어요. 파일을 돌린다던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근데 이 사람이 계속 진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게다가 또 보드게임방에서 다른 게임으로 바꾸면 어떤 사람이 그게 적성에 맞는다. 그럼 그 사람이 또 잘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한 직업을 선택하면 이 직업에서 내가 계속 루저였어. 계속 실패해. 적성이 안 맞아. 그러면 보드게임처럼 딱 패를 바꾸거나 게임을 바꾸면 정말 인생이 편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루저의 어떤 그런 카테고리에서 좀 벗어나겠죠. 근데 그 상처를 안고서 자기 직업을 계속 유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특히 청춘들도 마찬가지고 이 돈 갖고 이걸 해야 되나, 이렇게 못하는데 내가 이 자리 계속 이 회사를 다녀야 되나. 근데 보드게임은 그런 상처 없는 경쟁이라는 거죠. 거의 제가 봤을 때 유일무이하지 않나, 상처 없는 경쟁으로서 아주 가벼운 심리 상담 센터 같은 그런 역할을 좀 하지 않나. 전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한 번도 안 가봤지만 민우 씨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언젠가는 이 주제가 바뀔 것 같나, 그리고 그때 되면 무엇을 얘기하고 무엇으로 놀 것 같나. 저는 그게 궁금해요. 지금 이 자리에서 현장에서 들으니까 정말 많은 생각이 대본대로 받지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왜냐면은 이제 지난 일주일 동안 저에게도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거든요. 나이에 맞게라는 언어가 저는 사실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그 제가 로제카이어의 그 글을 가져왔잖아요. 네.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게 가장 순수한 것이 유의다. 놀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만났는데,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시간을 썼는데 뭔가 결과를 내야 된다고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시간을 들여서 보냈는데 아무것도 생산해내지 않는 게 없다. 그 관계가 친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연인들도 만나면 3시간, 4시간 붙어있지만 경제학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돈을 쓰기만 하지. 그렇죠. 네. 근데 보통 이제 제가 저번에 전화 왔을 때 미팅한다고 했을 때 뭐 바이어나 클라이언트랑 만날 때 2시간, 3시간 미팅을 하는데 거기서 뭔가 생산을 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서 뭔가를 결론을 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친구라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사람을 서로를 즐겁게 해주는 마지막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혼하거나 그러면 누구가 결혼하거나 또는 직장에서 뭐 승진을 하거나 환경이 바뀌면 평등하고 아무도 상처받지 않는 이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공동체적인 친구 관계가 균열이 올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친구의 와이프가 놀지 마 이러면 그럴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민우 씨가 민우 씨 친구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면 그 친구의 와이프는 자기 남편을 민우 씨랑 비교해 가면서 이제 폄하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친구는 민우 씨를 보는 게 상당히 힘들겠죠. 그때부터 이제 만나는 주면 족족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런 가치 충돌이 없고 뭔가를 생산해야 되겠다는 압박이 없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가 우린 청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민우 씨와 친구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마지막 청춘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게 아닐까. 길었으면 좋겠네요. 네, 이런 생각이 청춘의 들고 그 시기가 끝나면 우리 이제 다른 것들로 자기 존재를 만들어내는 거죠. 생각만 해도 버겁네. 내가 한때는 아무 사심 없이 좋은 사람들과 커피 한 잔을 두고 3시간을 얘기할 수 있었다라고 기억될 만한 기념품으로서 이거는 남겨놔라. 마린시티 옷장에 넣어놔. 아, 넣어놔라. 꼭 숨겨놔라. 마린시티 옷장에.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힘들어지고 그럴 때 친구들을 모아서 조용히 추석 때 모여서 한번 해봐라. 그럼 우린 여전히 친구임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때 이 비닐을 딸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까지 못 가고 그렇죠. 있다가 네. 진짜 아픔이 가득한 제품이다. 뭔데 그 DS 플래너? 네? 뭐 와리즈 펀드인가 뭔가 그거? 네. 내가 검색해 봤거든. G 플래너인데 세상 쓸데없는 상품이더만.